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화요일, 휴일인데 웬 한판 클래스냐 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모시는 분이 그만큼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 제 한판 클래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990년대 후반 그 탈옥을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사건, 또 숭례문 방화 사건 등 이 모든 범죄 또 수사 현장에 계시면서 우리 경찰의 역사를 쓰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최초의 강력계 여자 형사이시자 대한민국 여경의 전설 박미옥 반장님 모시고요.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진 작가님과 교수님 인사 예. 나눠주십시오.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포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 계실 때보다 이제 서서 들어오실 때. 예, 예, 입장이 뭔가 뭐, 예, 그러니까요. 이 신창원 사건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예. 탈옥했다가 어디 숨어 있다가 잡혔지 않나요? 1년 초기 1년은 잠잠했었고요. 예. 1년 8개월 가량은 전국이 떠들썩했죠. 그리고 이제 매번 여자들의 고향에서 떠들썩하게 천안, 순천 난리가 났었죠. 그래요. 근데 그 또 검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반장님이 하셨던 것 같고. 네. 근데 우리 반장님이 이제 그 책을 내셨어요. 제목이 형사 박미옥. 예. 제가 저기 표지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저도 이제 형사 박미옥. 저기 총을 들고 있는 분이 우리 예, 반장님인 제일 앞에 거죠? 있는, 예. 야. 연출 사진은 아니고 실제 연출 사진이요. 취향이지. 그때 당시 예스 마담이 유행했죠. 맞아요. 예스마다. 예, 예스마다. 그래서 서울청 홍보 사진을 찍을 때 컨셉 사진으로 찍은 서울청 홍보. 예, 그때 한국의 예스마담. 예. 박미옥. 실존 인물 아니, 박미옥. 총든 상황에서 누가 사진 찍고 있어. 총을 들었으면 엄청 급박한 상황이지. 그래도 또 갑자기 그 현장을 잡을 혹시 수 저 있으니까. 뒤에 있던 여자 형사분도 기억이 나시나요? 누구신지? 바로 뒤에 있는 건 마침 저희 동기라서요. 아. 예, 책을 낼 때 초상권 때문에 예. 전화했습니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이게 서울청 홍보용 사진. 예. 한참 활동하실 때 사진. 아닙니다. 초기입니다. 초기예요. 예, 딱 30년 된 사진입니다. 30년 전 사진. 예. 93년. 그렇군요. 2년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반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23살 때 예. 이제 우리 경찰 역사 첫 번째 강력계 여자 형사가 되셨는데 경찰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네. 시골에서 대구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대구에서. 예,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현실. 대학 진학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 또 이제 집에 막내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 나는 대학보다 직업인부터 되어야 되는구나. 예. 그러다가 어린 날에 우리가 누구나 꿈을 꾸잖아요. 예. 뭐 이런 예. 거. 뭐 수사반장.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저는 되겠다. 예, 경찰관을 주로 얘기했던 것 같고 아하. 그때 이제 꿈을 포기하는 사람보다는 예. 꿈이 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래서 한국취업정보센터라는 곳을 그땐 디지털 세상이 아니니까요. 아하. 적극적으로 가서 경찰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예.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혹시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뭐 수사반장 이런 거? 드라마는 많이 영향을 안 보셨던 받으셨나요? 거 아니에요? 수사반장은 별로 안 본 것 같은데요. 예. 정말 그 교과서에 이렇게 파출소 그림이 있고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길 찾으러 가는 곳 이런 정도의 인식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좀 나의 직업 같은 운명을 느끼셨다 봅니다. 아무튼 그 뭔가 도움이 되는 직업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게 경찰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파출소에도 있고 또 교통 경찰도 있고. 근데 형사가 되셨어요? 정말 이렇게 교통이 있고 형사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경찰관이 되는 것만 알고 들어왔고 예. 정말 형사도 상사 때문에 얼떨결에 시작한 겁니다. 얼떨결에. 예. 근데 경찰이라는 게 알았다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데 그때도 아니었을 것 시험 다 같은데. 보고. 아마 계산 없고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그렇죠. 뭐 도리어 여자가라는 건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32년생이시라서 예. 순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서 순사. 예. 딸이 경찰관이 되겠다는 말에 정말 알아누우셨죠. 그럼 예. 진짜로 막내셨나 보네요. 예, 너튜브 나이 차이가 막내입니다. 굉장히 예. 나시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 형사 기동대가 1991년에 서울청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형사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그럼 여성 대상 범죄 뭐 어떤 업무를 하셨던 겁니까? 초반에는. 그때 당시 91, 2, 3년도에 정말 시민들한테 불안했던 게 음. 봉고차로 갑자기 납치한다. 아마 이심매매. 이런 게 정말 맞아요. 심각한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때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정말 집장촌 단속을 해서 이제 어떤 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납치를 해서 들어왔는지 아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나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슈거리가 필요하니까 이슈. 예,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하는 고급 그 도박. 도박판. 뭐. 저 책 내용 봤어요. 예. 봤더니 그 여성 사우나, 그 여성 목욕탕에서 이제 여성들 도박판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남자 형사들 갑자기 이제 침투하기는 어렵죠. 갑자기 소리부터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니까 여성 형사들이 가면 잠입도 쉽고 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그 있었겠네요. 시절에 이제 여경이 쉽지가 않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여성 한정막은 예. 이 도박꾼들이 노리기 아주 좋은 판이었던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예. 진짜. 공권력이 쉽게 오기 못하는 예. 여성. 그래서 우리 형사님 반장님 가셨던 예, 거네. 첫 번째 단속 장소가 그 장소였는데요. 아. 정말 그 한정막에서 봤던 그 느낌은 예. 정말 그 아수라장 아비규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고 경찰이다. 도박판이 벌어진 곳에서 이제 저는 들어갔지만 예. 아주 뜨거운 곳이잖아요. 한정막이. 그죠. 예. 예, 사우나. 근데 다 예. 한쪽에는 목욕을 하고 계시고 아. 한쪽에는 도박을 하고 계신데 예. 일단 판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됐다 하고 시작하는데 예. 튄 거죠. 아. 그때 이제 뜨거운 한정막에 들어가서 그 몇몇 분을 모시고 나올 때 느낌이 아 정말 이 세상은 어느 세상인가. 야, 이게 상상이 되는데 예. 다 알몸 상태 아닙니까? 그때 차분하게 체포가 앉아 됩니까? 계시고 차분하게 앉아 계시는데 뭐 누가 그- 뭐 범인이고 안 사실은 이제 범인인지. 완전히 다 알몸은 아닌 상태고요. 일부는 뭐 그래도 수건에 걸치시고. 여러 모습이신데 예. 한정막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는 음. 정말 수갑을 위험했습니다. 채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채웁니다. 굉장히 극적이었네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예. 하지만 어린 23살의 마음에는 아. 우리들의 어머님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그곳에 앉아서 예. 그리고 그러네요. 집장촌에 가서 초기 단속할 때만 해도 예. 많은 장면들을 봤어야 했고 중단시키고 체포할 때 아하.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룸사롱에 들어가서 호텔까지 이어지는 성매매를 단속할 때 예. 정말 상상도 한 적 없는 걸 이렇게 몸으로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아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음. 정서적으로 정말 혼동됐던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예, 뭐 제가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고 음. 뭐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을 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또 좀 다른 보직으로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도망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정말 1년 만에는 도망가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도망가지 않으려고 남은 게 아하. 30년 했네요. 30년 형사 업무를.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경에서 경위까지 9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탈옥수 신창원을 잡는 데 기여한 공로로 경위가 되셨는데 신창원 수사팀은 어떻게 합류하게 되신 겁니까, 반장님? 당시에 이제 신창원이가 초기 1년간은 조용했습니다. 숨어가지고. 그러다가 천안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평택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찰관을 뭐 때리고 도망한 탈주범, 예. 그다음에 신출 규모하게 도망 다니는 자 이런 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단위의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점진적으로 전북, 전남, 경기 이런을 수사하던 게 경북까지도 이어졌고 예. 8명의 경찰관으로는 어려워서 어허. 지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 4명의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도리어 본청에서는 여경 2를 내려보낸 거죠. 그 중에 우리 반장님 예, 계셨구나. 거기에 이제 티켓 다방도 상대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탐문 수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창원이가 초기에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파트 털이었습니다. 아파트 털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현장에 가면 파출소나 경찰서를 가기보다 아파트 단지에 가서 먼저 신창원 수법의 절도가 있는지도 파악하고 미용실에 가서 당시 맥가이버 머리 예,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게 된 건 10명의 애인을 다 만나게 된 거죠. 신창원의 10명의 애인. 네. 그러니까 거기 티켓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 예. 좀 많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2년 8개월 동안에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알려진 애인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창원을 애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신창원의 식습관,
아하. 다가올 때 방법, 그리고 합법, 음. 그다음에 경찰관을 만났을 때 검문 검색에 피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경찰관들한테 검문 검색 자료, 시민들한테는 신고 자료, 가이드라인을 예, 또 만들 수 제시하는 있는. 게 되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티켓 다방을 돌면서 신창원이가 좋아하는 지역 아하. 네, 이런 수사를 한 8개월 했습니다. 야, 그 김바비님은 드라마 시그널의 김혜수 씨 같아요라는 댓글 주시고 유구림님은 아우라가 남다르십니다.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그 티켓다방 여성들과 대화하시고 어떤 그 방법을 알아내실 때는 또 여성으로서의 장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일단 다방에 가서 이제 남자분들이 들어와서 대화를 나눌 때와 남자 여성이 형사들 와서 할 때. 대화를 나눌 때가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음. 왜냐하면 아가씨들로서는 그곳이 직업적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남자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와 여성이 가서 대화를 나눌 때 아하.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다른 느낌이 느낌이셨던 그렇죠. 것 아, 같고요. 아하. 예. 그리고 거기서 긴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티켓 다방의 사회적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 어떤 빚에 의해서 일해야 되고 지각비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구조가 있고 빚을 져야 되고. 예. 그다음에 한 달마다 다른 지역을 돌면서 웃음을 팔아야 되는 이 아가씨들 입장에 누군가 와서 빚을 갚아준다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탈주범의 손을 잡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10명이나 예.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 그럼 이제 서울청에서 2명이 파견돼서 가셨을 때 기존에 일하고 있던 팀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또 이제 기존에 일하고 있던 팀이 있고 또 외부에서 막 합류하면 막 또 알력 다툼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예, 예, 드라마상으로 저희가 보면 그런데 우리 반장님 가셨을 때 뭐 텃세 뭐 이런 건 없었나요? 한 분이 유독 조금 있으셨죠. 한 분이 그래서, 유독 예.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그분이 저를 보자 첫 마디가 그러셨죠. 그때 당시 여성 비속어인데 냄비가 왜 왔냐 이게 제가 들은 첫 마디였어요. 좀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거는.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여성 비하 발언, 심각한 예. 여성 비하 발언이죠. 예. 주전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죠. 더 하지만- 강력하게. 예. 하지만 그때 한 6년 차 되던 경력이라서 예. 그때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라서 예, 잘 무마해 주셨고 음흠. 또 일이 중요했죠. 아하. 예. 그리고 그 파트너와 가장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장 또 네. 힘들게 했던 주전자라. 분과 주방기구가 잘 어울리잖아요. 예, 아유, 뭐 이게 참 굉장히 모든 산전수전 다 겪으신 일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라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 주시는데 최초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자 형사, 강력반장, 최초의 여성 마약범죄 수사팀장, 강남경찰서 최초의 여성 강력회장, 또 과학수사기 프로파일링 팀장, 화재 감식 팀장 겸임. 야, 이거 뭐 모든 요직을 다 거치신 거네요. 비결이랄까? 비결이라기보다요. 근데 누구나 다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나 그 팀장은 한번 해보겠어. 뭐 거기 국장은 한번 해보겠어 그러잖아요. 예. 그럼 형사가 순경에서 시작했는데 경위를 달고 그곳에 팀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은 당연히 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은 그 꿈을 꿀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예. 돌이켜 보면, 어마어마무시한 소수의 분들만 하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세월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고요. 음. 그래서 최초라는 말은 사실은 바깥에서 만들어 주신 말 같아요. 아하, 그냥 그래요. 한 건 하고 다음 건 감당하는 사이에 저한테 조금 더 무게 있는 일들이 왔던 것 같고 경력이 쌓이니까 또다시 저한테 새로운 위기의 일을 감당한 일들이 오면서 승진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또 고맙게도 보직으로 이어졌는데 예. 좀 다른 게 있다면 예. 형사만 쭉 하는데 음. 프로파일링 팀장이나 화재 팀장까지 가기가 근데 저는 시선의 확장성으로 봅니다. 아하. 그래서 남들이 프로파일링 팀장에서 그러면 저는 형사를 잘하려고 갔다 온 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강력계장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고맙죠. 제가 쭉 그 길을 가면서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서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여성분들 만나면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범인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이러는 게 사실 제 귀에는 프로파일링 하는 걸로 들렸는데 예. 그런 인터뷰의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제 프로파일러들 1, 2기를 만났을 때가 제가 이제 공부가 필요해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부를 예,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형사들보다 접근 방법이 다르니까 음. 아마 조직에서도 인정받고. 1, 2기들을 조금 현장과 접목시켜 보라라는 발령을 내주신 것 같고 그때 당시 또 서울역이나 동묘 쪽에 연쇄 화재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예. 방화 사건이. 예. 근데 그 화재 사건의 방화범들도 정말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많은 일을 맡게 된 것 같고요. 예, 반장님 책 보면 형사는 내 앞에 앉은 한 사람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해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인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저랑도 비슷한데 저도 이렇게 부족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기도 한데 형사님 반장님만의 어떤 질문을 던지기 위한 준비 노하우랄까? 어떻게 네, 질문을 있습니다. 던지십니까? 예, 알려주세요. 정말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예.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현상만을 낳지 않잖아요. 아. 초기에는 많은 실수를 했죠. 음.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았고 어허. 제 추리가 이미 단정이 되기도 하고 아. 그러다가 많은 실패와 범인을 만나서 뒤통수 맞는 얘기를 겪으면서 아하. 겸손해진 거죠 점점. 아하.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먼저 보자, 먼저 보자. 먼저 듣자, 범인에게 그리고 살피자. 용의자를. 예. 그래서 이제 범인이 잡혀왔을 때 먼저 말하지 않죠.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려한 한마디를 한 이후에 그 사람이 한 첫 마디를 듣죠. 첫 마디가 중요하다. 예. 아.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을 보는 사이에 저분이 어디에 결핍이 있는 사람인지를 찾아야죠. 결핍이 있는 사람. 예. 아. 그리고 그 결핍과 이야기 나누고 사실에 접근해야만이 사실 이야기를 제대로 듣죠. 어허. 그래서 하나의 말로 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분간만 들어라. 5분간만 들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단어를 찾아내라. 아하. 그리고 그 단어를 다시 물어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표현의 단어인지.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죠? 예, 그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좀 핵심적인 뭐 검거를 하셨다거나 하여튼 기억나시는 뭐 케이스가 있을까? 아까 뭐 제가 유영철도 있고. 질문으로만 유죄 사건을 내린 사건이라면 예. 만사간에 살해한 의사 사건 때인데요. 그 사건도 반장님 하셨어요? 네, 예. 피해자는 죽고 말이었고 그렇죠. 범인 또한 제가 아닙니다라는 말밖에 안 하는 상황에 그 욕조에서 맞습니다. 예. 범죄 사실이 가장 허접합니다. 그 사건에. 왜냐하면 단정할 수 없잖아요. 제가 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신의 질문만으로 범행 일시, 범죄 행위, 범행 동기, 그리고 그 결과와 사후 내용까지를 제 질문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단정 요소가 있다든가 그 질문에 잘못된 추리가 있으면 무죄 요소가 되죠. 고맙게도 3년 만에 유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법과학적 증거와 법의학 증거가 가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들이 그걸 실체로 입증하는 데는 수만 가지를 수사해야 하나를 입증할동 말동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사망 추정 시간을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였기 때문에 법의학 그치. 공부를 한 친구라서 12시간의 방치 시간을 두고 혼돈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 질문하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 말에 어떤 편견도 없어야 되고 내 질문에 어떤 단정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것은 가능합니까? 감정이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장 다그치면 마음이 다치지만 질문하면 열린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근데 저는 인터뷰하면서 다그치고 막 그러거든요. 다그친 아니 그 살인의 추억 보면 나오잖아. 날라차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하다가 날라차야 놀라죠. 처음부터 날라차면 가수가 되죠. 날라차기는 마지막 단계 하시는데. 나 이렇게 인간적 대접 받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날라차기를 받는 건 내가 정말 여기서도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스스로 참교육되게. 예. 그렇군요. 참. 우리 이제 반장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숭례문 화재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당시 서울청에 또 화재 감식 팀장이셨어요. 네네. 그럼 사건이 우리 반장님을 따라다니는 따라다니는 것 같아. 중요한 사건들이. 예. 그 앞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서 배제 사건이 나오기 전에 예. 앞서 그 경찰서를 도착해서 발령받아 도착해서 물어볼 때 제일 겁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경찰서에 가장 어려웠던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한 3년 됐습니다 하면 이제 불안에 떨어야 돼요. 생길 때가 됐구나. 네. 근데 그때 굵직굵직한 당시에는 사건이. 서울청 프로파일링 팀장을 하고 있을 때라서요. 예. 정말 연쇄방화 사건도 많이 수사하던 끝에 그 숭례문이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온 밤을 그 밤에 다 지키고 봤잖아요. 그렇죠. 타는 과정.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다 꺼졌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또 예. 다시 피어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재 감식 팀원들이 팀장님 불났는데 숭례문입니다 하는 순간에 이건 기다릴 틈 없이 나간 거죠. 밤 그렇기 9시에 때문에 전화 받으셨죠, 그죠? 예. 예.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지켜보면서 어. 국민들이 다 나와서 우는 장면도 봤고 어허. 하염없이 그게 무너지면서 파편이 튀는 장면도 봤기 때문에 그 순간에 느낀 게 국민을 2번 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현장을 처음 통제해야 되는데 예. 만일 복원 가능하지 않은 감식을 한다면 감식이 사실은 거의 고고학자들 그 발굴하듯이 하거든요. 어허. 모든 걸 드러내고 어. 부치를 하면서 이 불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기둥 하나 드러내는 일까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국민을 2번 울릴 수 없다라는 것에 출발해서 보건 감식 가능한 첫 출발을 시작했고요. 어허. 그래서 그날 다음 날 아침 사진을 보면 이 가림막이 올라갑니다. 그걸 이제 시청에서 그 옆에서 제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준 분이 그 통제만큼은 저희가 하게 해주라. 그래서 저희가 5톤 거중기 뭐 이런 것도 수십간에 그다음에 그 보건 전문가들을 부르는 것도 수십간에 그래서 동시에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어떤 외부적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이제 대한민국 여경의 전설이시니까 요즘은 안 들릴 수가 없는데 2022년에 이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때 여경 무용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장에 이제 출동한 경찰 부실하게 대응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반장님께서는 남성 여성 경찰 문제가 아니라 그 네. 대응 매뉴얼의 문제였다. 이렇게 진단하셨더군요. 제가 사람이 해결하는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조금 더 괜찮아지기도 바라봤고 조직이 그걸 지원해주는 그리고 그 다음이 매뉴얼의 시절이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매뉴얼이 우리나라의 병리 현상을 그렇게 빨리 따라가 줄 수 없었어요. 아하. 정말 빠르게 바뀌어도 못 따라가는 게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인천 사건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예. 제가 대변인실을 보고 물었죠. 제가 다 파악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 경찰청에. 예. 예. 매뉴얼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잘못됐어요. 그죠? 네. 가해자를 분리시켜야죠. 그렇죠.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되는 그렇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알아차리셨죠. 네. 그리고 그다음 끊임없이 현장은 정말 생물입니다. 경찰의 현장은. 그리고 어떤 유기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 그 현장에서 각각이 팀워크를 가지지 않으면 언제 어느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오기 위해서 이제 한강 다리를 건너오면서도 제주에서 서울로 오시고 이제 목동으로 오시고. 예, 88 올림픽과 강변대로를 다 뒤졌던 사건을 생각 떠올린 게 연예인 지망생 사건이었는데요. 결국은 그 사건에 함께했던 친구는 지금 현충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앞서에 오늘이 또 현충일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요. 대전 현충원에 가서 진홍시를 제가 엎조린 사건도 있습니다. 그 이양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관이 2명이나 죽은. 순직하셨군요. 예. 그다음에 제 책안에 보면 그 지방에 강도를 잡으러 갔던 동대문 경찰관들이 2명이나 사망하는 바람에 예. 저희가 당일날 근거하러 가는 날 여경 뒤로 빼. 하지만 일선에서 근거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기록했는데요. 그 이분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양하게 함께 할 때 그 현장은 대처할 수 있는 곳이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곳이지 과연 거기에 6개월짜리 난경이 서 있었다고 해도 괜찮았을까? 우리 이런 비유하지 말자고요. 정말 현장은 다양하게 대처해야 되고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군요. 아유, 이 반장님 모시고 한 1시간 2박 3일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그 미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형사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딱 아주 네. 그런 거 있으신가요? 마무리. 사실 이제 시그널에 나왔던 사건이 이제 저의 여기 또 양천구죠, 그죠? 제가 여기서 5년간 강력팀장이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저 야산에서 발견된 정말 그건 제 가슴에 영원히 죄책감으로 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은 각인되어 있죠, 머릿속에. 네. 아유, 우리 반장님과는 한 2박 3일 말씀 나눠야 되는데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 지난 30년의 정말 보석 같은 경험들
또 후배들에게 잘 전해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책을 통해서 우리 반장님의 활약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대한민국 최초의 강력계 여영사시죠. 박미옥 반장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